트럼프 어게인입니다. 어게인이니까 뭐 다시 등장한다는 것 같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끝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달 대선 출마 선언하나. 자꾸 얘기가 나온답니다. 대선 출마 선언할 것 같다고.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 근데 또 나온다고요. 바이든의 지지율 조사 5%포인트 앞섭니다. 최근 조사 보면. 그러면 트럼프가 44%, 바이든이 39%.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요. 이런 걸 믿고 그런 걸까요? 좀 더 보죠. 의회 폭동 관련 최근에 미국에서 청문회 돌리고 굉장히 뭐가 활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뭔가 관여했다는 얘기 자꾸 나오죠. 궁지에 몰리자 서둘러서 출마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한 달 사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폭동 관련 이런 조사, 미국 정부의 조사, 의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궁지에 몰렸다는 점, 그리고 지지율이 꽤 괜찮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있죠. 다음 또 있습니다. 배경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인들 정치 탓에 친구를 잃고 있다. 자, 미국 언론은요, 이 정도면 미국 합중국이 아니라 미국 분열국이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낙태, 총기, 기후 등등 이런 거에서 약간 우클릭, 약간 보수 성향의 어떤 결정을 내리자 미국이 쪼개질 듯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잖아요, 다. 미국 사회가 갈려서 이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보수 진보 성향 지역들 정책이 완전히 달라서 정치색이 맞는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도 헤어진다. 이 정도로 미국 사회가 쪼개지는데 이 쪼개진 틈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고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신경민 전 의원님. 뭐 과거 이제 워싱턴에서도 근무 좀 하시고 언론 취재도 하시고 그래서 미국 사정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미국 대선에 또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산이 없지 않은 거죠. 있는 거죠. 있다. 네, 지금 대개 이제 11월 4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징검다리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가 있는 게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이 청문회에서 깜짝 놀랄 증언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증언이. 그게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비서가 예. 폭탄 증언을 한 거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동 사건에 깊이 관여가 돼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차를 몰고 자기가 직접 의사당을 가려고 하는 것을 겨우 경호원들이 말려가지고 진정을 시켰다.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연방 범죄가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문의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인 거예요. 그렇지 예. 않아도 지금 기업체 관련해서 본인의 기업체에서 횡령을 한 게 있어서 이미 뉴욕 검찰이 기소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런데다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쫙 갈려져 있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낙태 판결이 나오게 된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보수 출신 대법관들을 많이 지명을 해서 집어넣은 게 예. 결국 이 50년, 70년 된 이 기념비적인 미국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트럼프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총기 사고 때문에 지금 총기 법안이 물론 아주 제한적인 총기 법안이긴 하지만 총기 법안이 미국의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쪽은 또 트럼프가 와야만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또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 경제 위기는 미국발로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허둥대고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 바이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자꾸 내려가고 있고 트럼프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또 나오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쳐다볼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은데요. 날씨 관련된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사진이요. 붉은색으로 표현돼 있죠. 이게 보면요. 이 붉은색은 체감 온도 30도 이상 지역이에요. 한반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바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땅 자체가 빨개요. 그러니까 이게 더운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답니다. 체감온도 30도 이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벌써 37.8도, 경기 시흥, 신현동, 찜통, 장맛비 7일께 예상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덥답니다. 그럼 사흘 남았습니다. 이 더위요. 참으셔야 합니다. 계속 덥답니다. 며칠 동안은.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